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한 주의 월요일 우리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정말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6주 연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덕분에 올해 들어서 이 최강 강세장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이 달러화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만에 10% 넘게 오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값도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와 관련된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은행주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금융구제를 완화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덩달아서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미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도 이 트럼프와 관련된 영향이 전반적으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또 다양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 저도 계속 봤는데 지금 계속 빨간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또 상승하는 종목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흑백 요리사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아니요. 못 보셨나요? 네. 저도 못 봤어요. 당연히 다 봤을 줄 알고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도 안 봤다니까 조금 머쓱해지긴 하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 다 여쭤보면 흑백 요리사 다 봤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되게 애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흑백 요리사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넷플릭스죠. 이 넷플릭스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발표 이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도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0.5%, 영업이익률 1.8%, EPS 4.9%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지난 장에서 11.1% 오른 모습이죠. 이렇게 빨간불을 켤 수 있었던 데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백 요리사 아니면 예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등 이런 다양한 인기 시리즈의 새로운 시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구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회원 수의 증가에 의한 ARM, 회원당 평균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3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14.4%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정 공유를 단속하면서 이제 베이직 요금제 폐지 등 광고 요금제에 집중했던 효과가 컸던 거로 나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 넷플릭스나 이런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돈을 나눠내는 식으로 좀 많이 구독을 하셨는데 그 점을 알고 있던 넷플릭스가 그걸 없애겠다라는 마음이었는지 계정 공유를 단속을 좀 강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도 실적 상승에 도움이 됐으니까 정말 좋은 일인데 이제 회원 수가 전분기 대비 507만 명 상승한 2.835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가형 광고 모델 멤버십이 전분기 대비 35%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가격에 민감한 구독자들까지도 저가형 광고 모델을 통해서
넷플릭스 생태계에 락인을 시키면서 외형적 성장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광고 비즈니스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비즈니스는 가격이 저렴한 광고 기반의 멤버십에서 주로 수익이 창출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고 기반 멤버십 이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광고 기반 멤버십 이용률이 꾸준히 높아질 경우에는 ARM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역시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4분기에는 광고 플랫폼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광고 기술 플랫폼도 출시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부터 쭉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급등하면서 최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고요. 추가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아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3시 15분 이 시각 시황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진했던 시장, 이번 주에는 양시장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오전까지는 상승 흐름 잘 이어가다가 현재는 잠깐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2600선 안착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재 0.58% 상승한 260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흐름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88% 상승한 75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현재 14억 원어치 물량 매수하고 있고,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천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1,400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있고, 반면 개인이 1,263억 원어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빨간불 들어온 상황인데요. KB금융주, 신한지주,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17% 하락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빨간불 들어왔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29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6만전자 회복이 조금 어려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 중인데 목요일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청당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빨간불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인데 현재 5.49% 상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호재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는데요. 리가캠 바이오가 개발 중인 LCM97이 오는 2025년 임상 일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현재 13만 원 선 돌파한 13만 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U박스와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터치한 상태인데요. 네, 코스닥 상장사인 CU박스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U박스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 기업인데요. CU박스가 회사 분할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등으로는 YG 플러스가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신곡 아파트가 인기를 끄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업체인 YG 플러스가 현재 상한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2600선 다시 되찾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759선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1% 가까이 그래도 다가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쭉 나갔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오전 중에는 계속해서 매도 흐름 보여줬던 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오후 들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외국인이 매도했던 그 물량에서 8,800원 정도가 다 삼성전자였다고 합니다. HBM과 관련된 이슈에 엮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상승 전환했다가 현재는 0.1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YG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엔터주가 좀 간만에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 받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 알아보는 시간이죠. 돈의 맛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핫한 내용들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린 아나운서,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좀 네.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따끈따끈하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기도 한 이 고려아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소식이죠.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를 2차 가처분도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이 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으로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를 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겁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그리고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이제 지분 확보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이슈들이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오늘 오전 장만에도 고려아연은 지금 하락장이었다가 그 소식이 있고 나서부터 갑자기 상승세를 갑자기 보여주더니 지금 계속 빨간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경영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로 불린 만큼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슈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보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법원에서 속보가 나오면서 좀 기각이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저희 테마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는 엔터주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오늘 엔터주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신곡을 발매했는데요. 이제 아파트라는 곡입니다. 혹시 술자리 게임 아파트 아세요? 뭐죠?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얹으면은 해서 이제 어. 아파트를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층, 1층, 3층 이렇게 맞아요. 올리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걸리면 이제 한 잔 마시는 그런 게임인데요. 네, 이제 아파트를 소재로 한 곡이 공개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660만 회를 돌파하고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YG 엔터테인먼트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터치한 상태인데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닥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증권가에서 이제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베이비 몬스터의 수익화가 시작되고 블랙핑크의
컴백과 대규모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어서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최대 실적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8년 만에 2NE1이 재결합을 했는데요. 10월부터 월드 투어가 시작된다는 점도 모멘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SM 주가 그리고 하이브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SM 주가를 이제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걸그룹 에스파의 복귀 소식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시 5번째 미니 앨범 리플래시가 공개되는데요. 에스파는 앞서 첫 정규 앨범 슈퍼노바로 메가 히트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컴백하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손 아나운서가 네. 그 아파트라는 게임으로 네. 걸리면 술을 마셔야 된다 하면서 네. 아까 윙크하셨죠? 아니요. 아까 저도 봤습니다. 저 윙크하시는 거. 봤죠? 윙크하면서 약간 네. 한잔 하시던데요. 약간 플러팅 기술인 건가요? 아닙니다. 몸에 약간 배어있는. 네. 그래서 오늘 또 네. 이렇게 SM 에스파 신곡이 또 나오니까 그 에스파 관련된 노래가 또 슈퍼노바 할 때 엄청나게 그 관련된 영상 네. 정말 쇼폼으로 많이 인터넷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신곡도 좀 흥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아 아나운서가 또 배워서 알려주세요, 다음에. 제가 수요일 방송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 여러분 수요일에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때 꼭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엔터주 좀 주가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엔터주가 그동안 저점이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방송에서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월요일이 되자마자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온기가 흐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다양한 이 가수들의 컴백 소식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탄소년단 진이요 11월 15일에 또 컴백을 한다고 하거든요. 데뷔 첫 솔로 앨범까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셔가지고 엔터주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양한 이야기 또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